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 영상에서는 이제 성분 물질 수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림 1.2에서 나타난 것 같이 걔네에서 단위 시간당 A 성분의 변화량은 아래와 같다. 앞에서 얘기한 총각 물질 수지식과 비교하면 요 항이 있죠? 요 항 또 안 나오네. 자, 봅시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걔네의 A 성분 물질의 변화량, 그쵸? 걔네, 그쵸? 걔네 량은 유입량 A 성분 1과 2의 유입량 전부, 그쵸? 여기 유입량, 그쵸? 다음에 유출량은 맞죠? 유출량. 그래서 요 걔네에서 소멸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계속 쌓이는 게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 항을 식에 언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생성되는 것은 GA라고 항이라고 하고 소멸되는 항을 DA라고 해요. G는 말 그대로 이제 generation. 그리고 이건 이제 소멸이라는 뜻에서 dissolution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분 물질 수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볼까요? 단위 시간당 걔네의 A 성분 물질 변화량, 그렇죠? 다음에 단위 시간당 A 성분 물질 유입 총량, 맞죠? 그리고 단위 시간당 A 성분 물질 유출량, 그리고 단위 시간당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A 성분의 총량, 생성된 총량, 그래서 생성됐으니까 플러스죠. 그리고 단위 시간당 반응에 의해서 소멸되는 A 성분의 총량, 소멸되니까 마이너스, 그죠? 자, 이해가죠? 그래서 GA는 단위 시간당 걔네에서 반응에 의해 생성된 A 성분의 물질 총량이고 DA는 단위 시간당 걔네에서 반응에 의해서 소멸되는 A 성분의 물질 총량이다. 네, 맞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까 총괄 물질 수지식처럼 이 성분 물질 수직에서 걔네의 A 성분의 물질이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고 항상 일정한 물질량으로 유지된다면, 즉 시간에 따른 A 성분의 물질량이 변화가 없다. 그렇죠? DT분의 D A 성분의 물질은 0이 되죠. 그래서 이를 이제 정상 상태라고 해요. 정상 상태. steady state. 그렇죠? 그래서 앞식에서 DT분의 D A 물질 성분이 이게 0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 네. 그러니까 요 앞식에서 그냥 요게 이제 0이라는 그 정상 상태니까 시간에 따른 물질 A 성분의 변화량이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0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맞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고 그 교과서에 보면 1.23 물질 수지 응용 사례가 좀 있는데 일단은 네, 제가 과제로 드릴게요. 이거를 풀어보는데 일단은 이해가 안 가도 여기에 보면 어떤 적분하는 것도 있고 어떤 미분하는 것도 있고 그래프도 그리는 게 등등등이 있는데 일단 많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쓰면서 한번 의미를 좀 파악해 보는 거에서도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그 과제 노트 있잖아요. 거기에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여기 다 프리칙도 교과서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쭉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과제로 제출하는 겁니다. 학습 노트에 잘 적어주시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의
앞전까지는 물질에 관해서 어떤 수지를 식을 세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수지를 세워 봐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보존 법칙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도 어느 게 공급된 에너지와 유출된 에너지의 차이, 공급된, 유출된 차이가 개내 에너지 변화를 유도. 그렇죠? 그래서 물질 수지와 비슷하다.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에너지 형태가 매우 다양해요. 그렇죠?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등등등등 전기 에너지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종류, 운동 에너지 봅시다. 이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요. 이거는 질량을 가진 매체가 운동할 때 보유한 에너지. 질량을 가진 매체가 운동할 때 보유한 에너지. 그렇죠? 어떤 질량을 가진 게 이렇게 어떤 속도를 가지면서 이렇게 얘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물리화학이나 물리 시간에 배웠지만 이제 EK라고 하죠. EK를 이건 에너지고 K를 밑에 쓰고 K. 그렇죠? 2분의 1 M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 식이죠. 2분의 1 mv 제곱. 우리가 속도를 v라고 velocity라고 v라고 많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u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단위를 좀 생각해 봅시다. 단위를 보면 m은 이제 mks 단위로 해서 이제 킬로그램, 그렇죠? 속도는 u는 미터 퍼 세컨드죠. 그럼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s제곱 m제곱 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줄 단위로 바꿔야 돼요. 보면 그러면 가속도라는 게 있죠. 가속도. 그렇죠? 가속도. 가속도 단위는 어떻게 돼요? s 시간의 제곱분의 거리. 그죠? 그죠? 그래서 요 항을 이렇게 요런 형식으로 바꿔줘요. 그죠? s제곱 분의 m제곱은 s제곱 m 곱하기 m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속도죠. 맞죠? 그래서 요게 가속도고 요게 거리고 요게 킬로그램. 그죠? 하면 요게 m 물질 곱하기 가속도는 뭐예요? 힘이죠. 힘. F는 ma. 그래서 힘의 단위 뉴턴. 여기 와있죠? 그 다음에 미터. 그리고 1뉴턴의 힘으로 미터까지 이렇게 간 게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갖죠. 그래서 뉴턴 곱하기 거리는 줄. 그래서 이렇게 이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줄 에너지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 다시 해놨는데 질량 m은 질량이고 u는 속도고 운동 에너지 단위는 요거 이제 n 뉴턴 곱하기 질량. 근데 이거는 줄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만일에 이제 m 여긴 질량이 이제 질량 유속, 즉 유속이라는 말은 이제 시간당 어떤 흐름이에요. 흐름. 시간당 어떤 질량 유속. 이걸 질량 유속. 그렇죠? 질량 유속.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와트죠. 이 와트는 뭐예요? 와트는 그렇죠. 1초 동안에 가한 힘이죠. 와트죠.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 와트가 되는 거죠. 볼래요?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자, 그러면 자 2분의 1 m
u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m 하고 이거 아니구나 해서 뭐지? 킬로그램 이게 되고 m이죠. 그러면 요게 질량 유속이에요. 유속.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줄/세크가 되죠. 맞죠? 다시 쓸까요? 자, 요게 이제 그냥 질량이 아니라 질량 유속이라고 이면 이 단위가 와트라고 했죠. 와트는 줄/세크니까. 그렇죠? 그럼 해보면 2분의 1 mu의 제곱은 2분의 1 이제 단위를 좀 환산해 보면 킬로그램 퍼 세크 이게 질량 유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자 가속도 곱하기 m 하면 요게 뉴턴이죠. 그러면 뉴턴 ms죠. 좀 여기 줄이죠. 이렇게 되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와트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질량 직경이 0.2m인 0.2m인 관내에 25도씨 공기가 5m/s로 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하여라. 이거를 상상을 해보죠. 상상. 자, 직경이라는 게 지름이죠. 지름. 요게 0.2m죠. 0.2m고 여기 관내에 이게 25도실의 공기, 그렇죠? 그리고 공기가 5m/s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대요. 그럼 이거의 운동 에너지 구하여라. 그래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u의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량을 몰라요. 질량을. 그렇죠? 질량을 모르죠. 그러면 질량을 구해봐야 돼요.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질량은 V 곱하기 밀도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부피는 그러니까 이 관내에 5m/s로 이렇게 쭉 지나간다는 것은 부피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피는 이거를 어떤 원기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했을 때 요 원의 넓이 곱하기 공기가 이렇게 간 만큼 여기를 h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맞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 R은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러면 자 D가 이제 직경이에요. 직경 0.2 0.2m 그러면 이게 2R이죠.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을 2개 더해야 직경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R은 2분의 D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요. 하면 2분의 D의 제곱되죠. H 맞죠? 이거는 원기둥의 부피잖아요. 부피. 자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밑넓이 곱하기 H 여기 밑넓이를 A라고 하면 부피는 A 곱하기 H죠. 요 A가 파이 반지름 곱하기 파이 R 제곱 맞죠? 밑넓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량을 구하려면 이제 부피는 여기 파이 r 제곱 그리고 h 곱하기 공기의 밀도, 그러면 파이는 2분의 d의 제곱 h 곱하기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 요게 이제 공기의 질량이 되죠. 그러면 자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풀었으면 파이 곱하기 4분의 d의 제곱 곱하기 h 곱하기 로. 맞죠?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봅시다. 공기의 밀도는 이건 상수예요. 찾아보면 앞에서도 언급된지 모르겠는데 상수고, 아마 앞에서 언급됐죠? 1.2 곱하기 kg/m 세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직경 0.2 미터의 제곱 곱하기,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 h가 여기 높이인데 이 공기가 이 속도가 1초만큼 가면 5m 간 거고, 2초만큼 가면 10m 간 거고, 3초만큼 15m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어떤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그래서 5m/s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요거 약분되고 약분되고 킬로그램 나중에 이렇게 되죠. 공기의 질량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u의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0.1885 kg/s 곱하기 속도 5m/s의 제곱은 보면 이거는 2.356 Nm/s. 여기 단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세크, 여기 이거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하고, 그래서 2.356 J/s 요거를 이제 와트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좀 요 개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쵸? 요 개념, 질량을 구하려고 그 부피에, 아니 밀도에다가 이제 부피,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좀 의미를 좀 두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매체가 상대적으로 연직 방향의 위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연직 방향이라는 게 어떤 물체가 바닥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데, 요가 거리 h만큼 있기 때문에 얘가 가지는 에너지, 위치가 올라가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얘를 바닥으로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 위치만큼의 어떤 가능한 어떤 에너지가, 위치에 어떤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포텐셜이기 때문에 P, mgh 변화량, 그렇죠? 그러면 m은 질량 킬로그램, g는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되고 미터/s급이죠. 이게 가속도니까. 그리고 곱하기 h는 변화량, 높이는 h, 그렇죠? 요거는 뉴턴이니까, 그렇죠? 그럼 m이니까 줄이죠. 그렇죠? 델타 h는 위치 변화량, g는 중력 가속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m이 질량 유속이면 EP의 단위도 와트, 그렇죠? 줄/세크. 맞죠? 충분히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m이 질량 유속이면 와트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예제 1.8을 해볼게요. 아까 방금 전에 예제 1.7에서 같은 조건에서 관을 수직으로 세우고
100m 높이까지 관내 공기를 이동시킬 때의 위치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여라. 그죠? 요렇게 이걸 이렇게 뒤집을 때 이렇게 그죠? 그죠? 위치 에너지 보면 위치 에너지는 mg 델타 H. 아까 앞에서 0.1885kg 구했죠? 공기 질량 유소 그렇죠?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 알죠? 그다음에 높이가 이제 100m. 그러면 100m 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단위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와트. 요게 줄이니까. 그렇죠? 그럼 한번 다시 할게요. 킬로그램 미터 바이 미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뉴턴이죠. 뉴턴. 그렇죠? 뉴턴 곱하기 m의 1다죠. 요게 줄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요게 와트죠. 네. 됐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개 사이에서 전달되는 에너지. 그렇죠? 개 사이에서 전달되는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기계전 힘이 작용하여 개의 상태가 1에서 2로 변화할 경우 그때의 일은 아래와 같다.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물체를 할게요. 다시 봅시다. 자, 어떤 바닥에다가 이게 어떤 물체를 그죠? 어떤 힘을 줬어요. F라는 힘을 줬는데 얘가 이렇게 거리 이만큼 옮겨져 갔어요. 이걸 델타 S라고 하죠. 거리의 변화량 그죠? 이만큼 갔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물질이 한 일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work W라고 하는데 적분을 하는 거죠. 힘 곱하기 간 거리 그렇죠? 이걸 적분 스테이트 1은 여기 스테이트 1 여기에서 스테이트 2까지 이거를 적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죠? 적분. 자, 그래 봅시다. 이 적분 뭐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적분 기호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한번 고등학교 적분 책을 좀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하고 그다음에 F는 이렇게 여기 면적 이 면적을 A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왜냐하면 약분되면 F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스테이트 1을 V1 이렇게 하면 단위 면적당 힘을 압력이라고 하죠. 압력 그렇죠. 압력 그렇죠. 그리고 요걸 이제 부피죠. 부피 변화량 그렇죠. 어떤 면적을 이렇게 여기 A라는 면적인데 여기 이렇게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 델타 S만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 이걸 부피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부피 변화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적분 V1에서 V2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S는 개의 변이이고 개의 변이라는 게 개가 이렇게 거리 이만큼 간 거리의 변화량이고 F는 S 방향으로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계산하는데 많은 주의가 요구됐는데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 일의 양이 변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태 변화에서도 경로가 다르면 일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은 경로함수다. 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경로함수. 그렇죠? 일을 이게 경로함수라는 게 어떠한 것이 이거를 스테이트 1이라고 해요. 요걸 스테이트 2라고 해요. 그러면 일은 요렇게 간 거랑 그렇죠? 요렇게 간 거랑 거리는 똑같은데 얘가 더 짧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더 일을 더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맞죠? 거리가 더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패스 펑션이라고 해서 경로함수라고 해요. 네, 여기서 좀 수학적인 좀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서 왜 요 단면적, 여기 A가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에어리아, 여기 에어리아 받는 힘을 받는 부분, 그렇죠? 이게 이게 변화되는 거리. 이게 여기에 dV가 왜 되는지 좀 의미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은 어떤 이제 1로 이렇게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일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서 좀 일 에너지에 대해서 이 수식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두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